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께 전용식입니다. 독립언론 홍주인 뉴스의 바람,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논리가 통하는 사회이고, 그러한 논리가 통하는 상식이 있는 사회라면 어떠한 논리든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람을 담고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꼭지는 상기하자 8월 29일 경술국치일입니다. 민족의 피가 끓고 가슴이 찢어지는 날, 골수에 사무친 원한이 수대를 지나도 소멸되지 않을 원통한 날. 112년 전 독립신문에 표현된 경술국치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의 뼛속에 깊이 새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통한 민족이 오래 새겨야 할 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국경일로 기리면서도 유사일에 처음으로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어쩌면 과거에 자연스럽게 쓰던 용어죠. 그 용어를 말하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 단어 한일합방, 한일합병,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한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자연스럽게 합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술국치라고 새로이 정정한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을 돌려보면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며 사실상 통치권을 잃은 상태에서 1909년 기유각서를 통해 사법권을, 그리고 이듬해 6월 경찰권까지 박탈당한 대한제국입니다. 결국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 대신 이완용, 그리고 제3대 한국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넘겨준다라는 조항이 담긴 합병조약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7일 후인 8월 29일 순종으로 하여금 나라를 넘기는 조칙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피눈물이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의 강압 속에 진행된 한일병합조약은 적법한批准절차를 무시한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인 조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5년이죠.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인 1917년 8월 29일자 순종 황제의 치규문 등 한일 병합조약과 관련된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치규문에는 국세가 찍혀 있지 않고 모든 법령에 들어가는 황제 친필 서명 대신 행정적 결제에만 사용하는 어세만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는 한일 병합조약이 국제법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제국의 이완용, 그리고 고종의 친형이죠. 흥친왕 이재면, 이 두 사람이 대한제국의 전권 위임을 받아서 직접 조약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완용과 이재면은 제대로 된 전권 위임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조약의 합법성을 내세우는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대한제국에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전권 위임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전권 위임을 받았어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무효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환원하면 8월 15일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날이었다면 8월 29일은 나라를 빼앗기게 된 날입니다. 조국을 빼앗기고 되찾은 날이 함께 있는 8월. 네, 광복과 해방의 기쁨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나라를 잃은 국치일에 꼭 조기를 개양하여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경술국치일은 전국 17개 광역시의회 및 시도지자체의회에서 조례 재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치일 당일 8월 29일 전국의 모든 지자체 및 산하 기관에서는 일제히 조기를 개양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를 개양해야 합니다. 제112주기 경술 국치일을 맞이해서 다시는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깊은 교훈과 함께 외세에 결탁하여 우리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친일 세력은 반드시 척결해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 홍주인 뉴스 그러니께 전종식입니다.